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에 부합했던 종목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세 가지였죠. 가격, 회전율, 변동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단기가열 예고가 뜹니다. 먼저 3월 29일 고려시멘트부터 보겠습니다. 3월 29일 고려시멘트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14%에서 마감했습니다. 분봉을 보면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폭포수가 나오면서 그대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3월 29일에 고려시멘트의 공시정보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 요건은 세 가지를 다 맞췄는데 왜 안 떴을까? 그 이유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만 읽었죠. 다음 1, 2, 3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 우리는 이거를 기준으로 봤죠. 현재까지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더 봐야 됩니다. 최초 적출된 날에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10매매 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되는 경우에 지정 예고가 뜹니다. 그러니까 처음 요건이 만족될 때는 일단 패스를 하고 10거래일 동안 똑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때 지정 예고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최초 적출된 날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거의 다 지정 예고가 뜰 겁니다. 그러면 너무 혼란스럽겠죠. 매매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항의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주식 시장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죠. 상을 못 치니까 말이죠. 그래서 1, 2, 3 요건을 만족하는데 최초는 패스하고 두 번째부터 지정 예고가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멘트는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았지만 최초였기 때문에 단기가열 예고가 걸리지 않고 패스했던 것입니다.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9일에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량도 터지고 가격도 30% 변동성도 커졌고 그래서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최초 조건이기 때문에 넘어갔던 겁니다. 만약에 다음날도 해당이 됐다면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떴겠지만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요건을 피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리콤의 경우는 어떨까? 3월 30일을 기준으로 오리콤은 10일 이내에 세 가지를 모두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벌써 두 번을 만족시킨 적이 있죠. 최초는 패스하지만 두 번째에서는 지정 예고가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리콤은 3월 28일에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3월 28일 이 두 번째 날에 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날은 패스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와토스 코리아도 3월 30일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지만 최초였기 때문에 패스한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4월 4일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패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지정 예고가 뜬다고 했죠. 그래서 와토스 코리아는 4월 4일에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 다음 시공테크를 보겠습니다. 시공테크를 보니까 이날 3월 30일에 조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 2, 3, 4, 5, 6, 7일 전에 한 번 더 조건이 최초로 만족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날인데 그래서 3월 30일에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패스, 두 번째에서 걸렸던 거죠. 그 다음 남선알미늄은 이날이 세 번째였죠. 그 전날에 벌써 조건이 두 번째 충족되는 날이어서 이미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 전날 3월 29일에 이미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유니크를 보겠습니다. 유니크는 이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패스가 됐던 걸 알 수 있겠고 다음 날 조건이 또 충족돼 버렸습니다. 귀신같이 3월 30일에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 다음 큐캐피탈인데 전날에 한번 조건 충족, 그 다음 날에도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 터졌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갔고 변동성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게도 3월 31일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죠. 그 다음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는 이날이 첫날이었는데요. 안 떴겠죠? 그런데 다음 날은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니까 4월 1일에 지정 예고가 떴었던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TJ 미디어는 안 떴죠. 무언가 조건값이 조금 다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회전율을 거래량으로 해석했고 변동성은 고가 마이너스 저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계산식을 자세히 알아서 적용하면 100% 확률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대신정보통신인데 대신정보통신도 이날 조건 3가지가 충족이 되었죠. 하지만 첫날이라 패스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31일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 KH 필룩스를 보겠습니다. KH 필룩스는 기계하게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첫날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충족시키고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시가가 마이너스 28%죠. 거의 하한가에서 시작해서 윗골이 달고 쭉 내렸다가 다음날 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두 번째 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에 뜨지는 않았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했네요. 무언가 미세하게 다른 게 있나 봅니다. 어쨌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잡아주는 것들을 보면 다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죠. 그 다음 미래산업은 갭이 뜨고 밑골이 달리고 상한가로 갔습니다. 첫째 날이라 패스됐겠죠? 두 번째 날에 역시 상한가를 가면서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미래산업은 굉장히 뻔하죠. 4월 4일에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이상급등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단기과열 장치를 걸어놓은 거죠. 그냥 미친듯이 상한가 치면서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가면 결국에 또 내려올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런 거 매매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죠. 그 다음 금강철강입니다. 금강철강은 여러 번 조건을 충족했는데 하나, 둘, 3월 24일에 한번 지정 예고가 떴었던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인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듯이 3월 24일에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4월 6일에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봤던 차트상에서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고가 떴고 여기는 여기 예고가 뜬 거에 적용을 받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정 예고가 여기서는 뜨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종가가 더 높아야 되는데 금강철강은 기가 막히게도 넘지를 않죠. 가만히 보면 넘지를 않습니다. 장중에는 올라갔더라도 오후에는 내려와서 안전한 구간에서 마감을 계속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5일에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4월 6일에 선을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4월 6일에 단기과열 종목으로 결국 지정돼 버렸습니다. 지정이 됐죠. 왜냐?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 IOK입니다. IOK도 미래산업과 비슷하게 밑골이 달리고 올라가고 다음날도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날은 패스하고 4월 4일에 걸려서 지정 예고가 떴겠죠. 4월 4일에 보면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 다음 이치환불 4월 1일에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첫날이라 패스, 그 다음날에 조건이 충족되면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월 1일은 패스되고 4월 4일에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래 ING는 이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패스가 됐겠죠. 그래서 4월 4일에 아무것도 안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패션 플랫폼, 이날 조건이 충족된 걸 알 수 있는데 첫날이라 패스하겠죠. 역시 4월 4일자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KGTS, 이날도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첫날이라 패스한 걸 알 수 있겠죠. KGTS는 조금 신기하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죠. 음봉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갔고 거래량이 터졌고 결국 음봉이긴 해도 전날 종가보다 가격도 올랐고 거래량도 엄청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건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도 커졌고요. 이전 40거래일보다 말이죠. KGTS는 4월 7일에 아무것도 안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첫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날이 걸렸죠. 이날이 4월 12일인데 그래서 4월 12일에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첫날 패스, 두 번째 날 지정 예고. 그 다음 MI텍 보겠습니다. 4월 8일 상한가를 치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가격도 엄청 오르고 변동성도 평소보다 커졌죠. 하지만 첫날이라 패스했겠죠? 4월 8일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잉크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4월 8일이 두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그래서 4월 8일에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런데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 하락할 것 같지만 정말 급등하는 것들은 이렇게 갭이 뜨면서 시세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달리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급등할 게 아니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GS 글로벌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다 봐야 끝나죠. GS 글로벌의 경우 첫날, 두 번째 날에 해당이 되죠. 이날 지정 예고가 떴을 겁니다. 역시 우리가 예상하듯이 4월 12일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 다음 일동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오르는 미친 종목답게 조건 해당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자, 먼저 3월 29일에 지정 예고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단기 가열이 나오진 않았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더 강력해서 이걸로 퉁 친 건가 봅니다. 그 다음 1승을 보겠습니다. 자, 1승도 상승하면서 조건이 충족이 되었는데 첫날이라 패스했겠죠? 4월 19일에 패스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쬐끔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해당이 돼버렸죠? 그래서 4월 20일에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 영상 올렸던 대주산업은 4월 19일에 이미 지정 예고였고 4월 20일에 또 올라서 결국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는 이날 상승하면서 조건이 충족됐는데 첫날이라 패스했겠죠? 역시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변동폭이 커졌다. 그러면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변동폭도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감으로도 때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례를 공부하면서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는 어떤 경우에 걸리는지 감을 잡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